오늘의 퀴즈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제 빗살무늬 토기들 많이 봤잖아요. 인터넷에도 봤고 뭐 박물관에도 가면 있는데, 근데 이 빗살무늬기는 토기는 월선 토기일까요? 크기를 보시죠. 크기 보시죠. 이 어떤 걸로 썼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크기를 가늠했을 때 이 토기는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우선 고등어 펜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자 한 명을 추첨해서 댓글 다시면은 고등어 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 집들이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나왔냐? 조개 전시관입니다. 바로 공산동 패총 전시관에 나왔습니다. 공산동 패총 전시관은 혹시 아시나요? 저 잘 몰라요. 그냥 패총 조개 전시관이 있다길래 신기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겸 불러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데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댓글 들어서 신석기 시대에 들어갔다가 동삼동 패총에 대한 얘기 들었다가 동삼동 패총인의 삶을 보고 나오는 이제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입장료는 없고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쉬고 1월 1일 날도 쉰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어서 이제 10시부터 5시 사이에 해설을 신청하면 해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삼동 패총 전시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패총 전시관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모여서 산 흔적이 남아있는,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남아있느냐? 조개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조개를 이제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조개들이 한 무더기 남아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밥을 먹던 이제 살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조개 더미를 버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있거나 강변이 있거나 이렇게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곳에서 이제 집단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거주를 하다 보니까 조개를 많이 먹었겠죠. 조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조개를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조개가 많이 모여있는 조개 무덤이 생긴 거죠. 그런 이제 조개 무덤에서 이제 신석기 때부터 이게 이제 살았다는 이제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생활 유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유품이냐니까 돌로 이렇게 깨서 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인 이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발굴이 1969년에서부터 1971년 사이에 이제 부산박물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됐고, 물론 이제 발견된 거는 이제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박물관에서 발굴을 하면서 이제 이런 패총 전시관을, 이 동삼동에 있는 이 패총 전시관이 생기게 됐고, 2004년 4월 29일에 개관을 했고, 그 이후로 이 동삼동 패총에 대한 전시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그 패총 전시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패총에서 발견되는 이 돌도끼나 뭐 이런 그 출토품이 이제 12,000년 전에 인류가 모여서 살았다, 뭐 이런 증거도 되고, 그 우리나라의 그런 신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살아온 그런 생활 양식들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저거가 이 우리나라의 거시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12,000년 전 이상부터 모여서 살았고, 이제 모여서 산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신석기 연대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아시죠? 이게 역사 거시기에 많이 나오는 토기들. 토기들이 그 물무덤 주변에 이렇게 쫙 나오고, 아무래도 조개 같은 걸 까먹으려고 하면 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도구들이, 생활 도구들이 출토가 되면서 그 가치가 밝혀진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여 군데 정도에서 이제 이런 폐총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온 건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 이 보시면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검은 점이 그 폐총이 발견된 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들이 있는 위치가 대부분이 사람이 모여 살았다 뭐 이런 증거가 되는 거죠. 뭐 실제로는 저도 이제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지만은 폐총은 그냥 조국 껍데기를 먹고 버린 곳이죠. 별건 없습니다.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 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쓰다가 칼로 쓰다가 이렇게 뗀석기라든지 이렇게 간석기라든지 이런 거 떼가지고 막 쓰니까 저런 게 발견되고 이제 막 화장품이나 뭐 금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먹다 보니까 술도 먹고 하고 이랬으면 이제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같이 알죠? 이제 잃어버린 놈도 있고 주워간 놈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규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책으로 봤어요. 여기 동산동 폐총에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신석기에서부터 이 동산동 폐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살짝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털 수 있는 겁니다. 폐총에서 이제 발견된 것 중에서 이제 동물뼈도 있고, 무슨 망치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고래뼈란다. 망치가 이거. 이제 망치같이 생긴 게 고래뼈랍니다. 뭐고? 그다음에 이제 간 뭔가 갈았을 때 고래뼈라고. 이게 다 뼈다. 동물 뼈다. 생선 뼈고. 미안합니다. 여기 다 제가 아는 척 했는데 이게 다 고래뼈랍니다. 이게 생선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사슴뼈도 있고 강치라고 해서 물범 같은 것도 있고 참돔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런 애들을 이제 집단 서식하는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잡아먹은 거죠. 그 잡아먹은 흔적들이 이제 조금 남아있다. 그런데 있었다. 뭐 그런 거고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남은 거지.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들. 혹시라도 이제 해변 같은 데 가서 이런 게 있으면 저런 게 폐총이구나.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흔적이 남아있구나 하시면 그게 폐총이 맞아요. 굴도 까먹고 소라도 까먹고 막 경산동 폐총 그 근처에서 어떻게 살면 살았는지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경산동 사람들 어떻게 살았느냐, 저기 이제 배를 타고 수렵해 가지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근처에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서 한번 쭉 오시면 당겨보세요. 저기 이제 아까 이제 멧돼지도 잡아먹었다 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수렵을 했다는 흔적이 있는 거죠. 이제 자 다시 수렵도 그리고 하고 저기 보시면 농경 생활도 했네. 저기 농경도 했다. 저 때 농경 했을 때는 별을 한 건 아니에요. 별을 한 건 아니거든요. 조나 수수 이런 거를 이제 한 거죠.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우리 저기 이제 신석기 하면 항상 움집이라고 나오는 저 형태의 집들을 만들고 집단 거주를 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활을 했고, 이제 생선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생선을 보관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려가지고 이때는 뭐 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려서 그냥 단순히 말려가지고 이제 포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었겠죠. 자, 저기 이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제 요 폐총 얘기하는 게 이제 저쪽에서도 이제 집단 거주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제 버렸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저런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발견이 됨으로써 이제 생활의 흔적들을 보이게 됐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구나라는 이제 증거가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데 다 있는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빗살무늬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박물관 가면 다 있어요. 이 비싼 뭐 그냥 딱 봐도 빗살무늬잖아요. 빗살무늬 톡이잖아 이거. 근데 이 빗살무늬 얘기는 톡이는 뭐에서 톡일까요? 크기를 보시죠. 크기 보시죠. 이 어떤 걸로 썼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크기를 감안했을 때
이 토기는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 고등어 펜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자 한 명을 추첨해서 댓글 다시면은 고등어 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 참고로 이거 영도구 동삼동에서 발굴된 거랍니다. 그래, 여기 이제 역사적인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발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흑요석으로 만든 이 뭐 뗀석기라고 해야 되겠죠? 칼 같은 걸 대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본 조문 토기, 뭐 이렇게 일본식 그 토기의 파편을 보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뭔가 관계가 있었다. 신석기 시대에서도 뭔가 신석기 이전의 시대에서부터 이미 뭔가 교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왜 여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폐총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잘 몰라서. 그렇지, 교류가 있었다면 교류가 있었을 거라는 거를 예측하는 추정된다는 거고, 스시마 섬, 특히 우리나라 가까운 이 스시마 섬과 대마도. 규슈 지역과 스시마 지역에 뭔가 교류가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항상 조개 만들면 보이는 것 중에서 이런 거 얼굴 모양, 저만 얼굴 모양처럼 보이나? 얼굴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대사할 때 쓰는 뭐 그런 도구였답니다.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냐라는 뭐 말도 있고, 제사 때 썼다 하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방부암에 있는 안각하의 사슴에 있는 그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기에도 그 사슴 모양처럼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토기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는 울산 그 지역과 뭔가 교류가 있었다. 뭐 이미 신석기 시대 이전부터 뭔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아니면 이제 이동적인 교류가 있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증거도 될 수 있고. 오늘은 동산도 폐총 전시관 둘러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나름 뭐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사실 이제 그 시대 때는 이제 쓰레기장이었겠죠. 쓰레기장이었겠지만 이제 그 쓰레기장이 근대에 발견돼서 이제 고대 시대, 신석기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인 거죠. 무료니까 영도에 한번 오시면 동삼동 폐총 전시관에 들려서 꼭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총 전시관 주변에는 풍경이 예쁜, 그러니까 포토존 스팟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집돌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이런 걸 어떻게 세워놓겠노? 땅 파가지고. 물에 심어 놓는 거지.